안녕하세요. 오늘 2월 19일 목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어제 미장 같은 경우 기술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투자자들이 이 폭락 이후에 바닥을 탐색하면서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세가 엄청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특히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이 시타델 시큐리티스 플랫폼 집계 이후 무려 사상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주식 매수를 했다. 좀 놀라울 정도로 이런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주식 매수. 결국 뭐예요? 이런 돈의 흐름들. 결국은 기술주다라는 겁니다. 기술주. 결국은 AI, 테크주에 돈이 다시 한번 쏠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13F가 지금 발간이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0억 이상 이 자산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 보고서인데요. 이 13F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당연히 이 큰 돈 굴리는 고래들이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최신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이 고래들이 어디에 좀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투자 판단에 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옵션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일단 400달러의 지지선을 좀 형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뚫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뚫린다면은 여기서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400달러의 이 지지선을 형성을 해놨고 현재 이 420달러 구간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이 좀 치열하게 다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테슬라 주가가 411달러인데요. 현재 이 맥스페인이라고 하죠. 옵션으로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맥스페인이 현재 테슬라 주가 411달러보다 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주가 세력이 옵션 세력들이 이 주가를 위로 본주를 위로 끌어올릴 거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본주는 이 옵션 가격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본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들 취합해서 공유 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좀 공유 드리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13F 보고서 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워렌 버핏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13F 보고서 발간을 했고요. 오늘 버크셔뿐만이 아니라 이 월가의 핫한 보고서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신 좀 투자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래들이 어디에 주로 투자를 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등대 삼아 참고 삼아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거죠. 자, 버크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애플 많이 샀었죠. 기존 애플과 금융주, 보험이죠. 이대로 유지를 그대로 하되 애플은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 빌 에크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곳이고요. 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빅테크 집중 투자를 했고요. 여기도. 그리고 기존 포지션 유지하면서 일부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빅테크 어디를 샀냐 봤더니 아마존을 최근에 의미 있게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메타를 가장 크게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빅테크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 에크먼의 펀드 같은 경우는 AI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주에 집중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길포드죠. 길포드 펀드인데, 자, 길포드는 장기 투자 명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길포드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포함시키면서 추가로 우주와 핀테크의 여기에 미래산업이죠. 여기에 베팅을 했다. 이 최근 보고서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핀테크, 자, 미래산업, 성장산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테크주와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자, 구글 중심으로 빅테크를 유지를 하고, 자, 여기도 봤더니 핀테크, 자, 아까 핀테크 있었죠? 자, 핀테크로 다음 사이클을 선점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이런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 구성을 하는지. 그래서 빅테크, AI는 그대로 가져가되, 자, 성장산업으로 우주라든지 핀테크들을 가져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오픈 AI 출신 연구자가 설립한 펀드인데요. 자, 여기는 특이하게도 자, 빅테크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AI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어디예요? 전력, 전기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일론이 얘기했듯이 자, 결국 이 전력에서 병목이 될 거다라고 했죠. 일론이. 마찬가지로 자, 다섯 번째 여기 시츄에이셔널 펀드에서는 AI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다. 자, 테슬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죠. 자, 우리 테슬라 주주라면은 이런 거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꺼내려고 제가 저 앞에서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드러켄 밀러의 패밀리 오피스예요. 자, 사실상 하이라이트고요. 자, 왜 하이라이트냐?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보스입니다. 보스. 무슨 말이냐? 드러켄 밀러가 보스라고 한다면은 왼팔, 오른팔이 있을 거잖아요. 자, 왼팔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두고 있고요. 오른팔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될 케빈 워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드러켄 밀러의 조언을 엄청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조차 드러켄 밀러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이 드러켄 밀러가 뭐 또 유명하기로는 30년간 한 번도 잃지 않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유명한데요. 자, 드러켄 밀러의 패밀리 오피스. 자, 사실상 여기가 하이라이트고요. 그럼 여기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드러켄 밀러 펀드가 집중 거의 몰빵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금융 섹터에 신규로 대규모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트럼프 1기 때 말씀드렸죠. 트럼프 1기 때 이 금융, 은행주 규제 싹 풀어주면서 트럼프는 증시 살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이 은행에 대한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증시 부양이 됐고, 트럼프 2기 때도 이런 은행, 금융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13F 보고서에서 드러켄 밀러가 이 사람은 사실상 미국 경제의 흑막이라니까요. 보스예요, 보스. 근데 이 사람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알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답지를 알고 투자를 한 거죠. 이 사람의 패밀리 펀드가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 데가 금융 쪽이에요. 금융 쪽. 그리고 특정 은행주를 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금융 섹터 자체가 오른다는 거에 ETF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매크로적 베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2기 조만간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교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2기의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뭐 감세 수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은행 섹터의 ETF의 수혜가 될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럼 디데이 케빈 워시 6월쯤 해가지고 의장 이제 임명되는 6월쯤 해가지고 디데이 잡고 가시면 되겠죠. 금융이 풀리면은 증시 자체가 다 오릅니다.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매크로적 상황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FSD 누적 주행거리가 80억 마일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2,040만 마일, 그리고 분당 13,000마일 이상 주행을 했고요. 누적 주행거리는 80억 마일. 이거는 128억 킬로미터를 돌파를 한 거죠. 이거는 몇 달 전 대비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70억에서 80억 마일까지 단 2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데이터 축적 속도가 이제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쌓이는 만큼 복잡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100억 마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이 100억 마일이라는 숫자는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인간 운전자가 평균적으로 약 1억 마일 주행당 한 건의 사망사고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 정도는 쌓여야 데이터가 이 시스템이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간보다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이 100억 마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거기까지 이제 20억 마일밖에 남지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쌓여가는 가속 구간이 좀 더 가속화되는 구간이죠, 지금. 자, 거기에 지금 이 사진,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에서 사이버캡이 양산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프로토타입만 나왔다가 자, 이제는 실제 양산용 설비를 거쳐서 나온 첫 결과물입니다. 다 같이 사진을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본격적인 대량 양산 4월이라고 못 박았죠. 기대감이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조예요. 여기서 옵티머스 젠3까지 공개까지 되면은 완전히 폭발적이겠죠. 그런데 반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 재미없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요. 좀 재미난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미없게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기관들은 조용히 이미 매집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돈의 방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3F 보고서에 나올 만큼 얘네가 돈을 굴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 알만한 월가의 선수들은 이미 조용히 매집을 맞춰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